돈 되는 공시 순위 매겨보겠습니다. JTJ 파트너스 양태준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돈 되는 공시 오늘 베스트 3 확인하시죠. 오늘의 베스트 3 공시는 포스코 ICT의 수주 공시입니다. 오늘 포스코 ICT 개장한 이후에 1시간여 만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현재 주가는 0.4%의 하락세를 띠고 있는 모습이고요. 뉴스 발생한 이후에는 사실 큰 반응 없다가 이후에 상승폭을 좀 키워나가려는 모습도 보이긴 했습니다만 보합권의 등락을 장중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포스코 ICT 베스트 3에 골라주신 이유 있을까요? 우선 뭐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최대 주주와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죠. 두 건을 체결을 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마 이제 올해의 첫 스타트를 또 잘 끊었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분기에는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좀 약세의 흐름이 나왔다가 4분기 때 당기순이익이 다시 한번 흑자 전환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포스코 ICT에 대한 올해의 긍정적인 방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했다라는 부분들은 그래도 다시 한번 올해 이런 공급계약 체결을 함으로써 올해 실적이 다시 한번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좀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지금 3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다가 4분기 때 흑자 전환했다는 한 부분들, 과연 이게 일회성인지 아니면은 올해 1분기나 2분기 때도 지속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800원 정도가 매물대 하단선, 즉 지지선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선에 이제 충분하게 좀 지지선이 완만하게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상승 궤도로 충분하게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난 1월 31일 기준으로 외국인들과 기관들 쪽에서 동시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를 좀 흔들 만한 요인이 금융투자 물량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외국인들 쪽에서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추세로 봤을 때에는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좀 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019년 5월 달부터 현재까지 추세로 봤을 때에는 순 매수 누적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권에 좀 사 모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800원대 지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그런 다음에 올해 1분기 실적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접근을 해보셔도 뭐 크게 늦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ICT입니다. 포스코 ICT 2010년 이후에는 고점은 10,000원 안착이 안 되지만 또 저점에서는 4,000원대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4,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서 주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포스코 그룹 내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ICT도 앞으로 신성장 동력 쪽에 그 사업 분야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과연 현재 주가에서 메리트 있을지 등급 알아보겠습니다. 몇 등급일까요? 예, 우선은 좀 지켜봐야 되는 입장에서 3등급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이런 공급계약 체결과 그리고 흑자 전환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순매수 누적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우선은 4,800원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매매 그 포인트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박스권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자료 나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박스권 상단이 5,300원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매매 전략도 상당히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은 우선은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거의 50% 정도 가까이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 구간에 들어섰고, 지금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수급과 앞으로 된 실적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신 이후에 꾸준하게 지켜보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좀 관망하는 자세로 주가의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지지력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면서 4,800원의 지지선 확인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박스권 매매는 4,800원에서 5,3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3등급이었고요. 오늘 돈 되는 공시 베스트 2 이어서 보겠습니다. 베스트 2 공시는 더 좋은 비즈온의 현금 현물 배당 결정 공시입니다. 더 좋은 비즈온 공시가 한 주당 470원 현금 배당 결정 나왔습니다. 오늘 주가는 0.67%의 하락세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비즈온 워낙 중장기적으로 지금 시장의 중심적인 상승 추세 종목이죠.
솔직히 뭐 오늘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현금 배당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현금 배당도 현금 배당이지만 4분기 실적과 그리고 앞으로 된 실적 이런 부분들이 워낙 탄탄하게 받쳐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이런 관련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 1월 31일 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존비전 같은 경우가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역대 분기 최고 매출을 좀 기록했다라고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존비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상당히 눈높이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으로 접근했을 때에는 우선은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단기 차익 매물로 인한 이제 매물들이 나오면서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섰지만은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다시 사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1일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보험권 쪽에서도 꾸준하게 매집이 들어오고 있고 사모펀드 쪽에서도 매집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신권과 연기금 쪽에서 매도는 나오고 있지만은 여타 다른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로 인해서 더존비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이 더 나올 수가 있다. 즉 꾸준하게 신고가를 충분하게 낼 수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1월 달에 92,000원 고점을 찍고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섰지만은 오늘도 뭐 89,600원의 폭의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 궤도로 올라서고 있는 부분들 최근에 뭐 더존비전 뿐만 아니라 가는 종목들이 좀 더 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존비전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꾸준하게 홀딩 전략을 취하시는 것도 네. 크게 뭐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사업, 즉 올해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도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가 2018년부터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어려워졌는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더존비주어는 중장기적으로 2배 이상의 시세를 현재 내주고 있습니다. 거의 3배가량을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더존비주어 신규 접근도 가능할지 등급 알아볼까요? 예, 우선은 좀 2등급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워낙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이제 일봉보다는 월봉 기준으로 좀 놓고 봤을 때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6년부터 좀 파는 추세가 거기 있었는데 네.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더존비전을 끌어올려주고 있는 강한 주체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존비전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수급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을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월간 기준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여전히 사고 있는 추세 그리고 오늘 포함하면 이 거래일 정도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더존비전 같은 경우에는 홀딩 전략 또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충분하게 매력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현재가 89,600원 정도로 지금 현재가가 잡혀져 있는데 현재가 부근 내에서도 충분하게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종목군들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앞자리수가 바뀌는 부분들에 상당히 좀 시장에 관심이 몰려 있는데 우선 목표가는 10만 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10만 원 선에 올라섰을 때 과연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느냐 아니면 네. 추가적으로 더 사느냐를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손절가는 지금 상황에서 큰 의미는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84,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존비주얼 어떤 기업이길래 이렇게 생각하시죠? ERP 기업입니다. 전사적 자원관리 플랫폼 기업이고요. 이것이 모든 많은 국내 또 국외 기업에 도입이 되면서 굉장히 큰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뭐 ROE도 높고 마진도 좋은 그런 플랫폼 기업인데요. 현재 주가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84,000원 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 10만 원 선에서 외국인 동향 잘 보자는 전략이었습니다. 이어서 돈 되는 공시 베스트 1 보시죠. 오늘의 베스트 1 공시는 LG화학입니다. 오늘 개장 직전에 나왔었던 LG화학의 실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 4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현재 주가는 3%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이 실적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지금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중국 때문에 많이 시장이 위축이 되어 있는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글로벌적인 전 세계 니즈가 상당히 좀 강하게 잡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전년비 대비해서 60% 정도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테슬라 실적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가 상당히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로 봤을 때에는
그리고 또 오늘 LG화학이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오는 것은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은 여전히 강하다. 또한 지금 현재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LCD 유리기판 사업 철수를 하죠. 아무래도 중국 쪽에 워낙 저가 물량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돈 안 되는 사업은 좀 접겠다라고 좀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쪽에서는 분사를 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즉 이렇게 2차 전지 전기차 관련해서는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건다라는 강한 의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실적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LG화학을 포함한 뭐 삼성 SDI 그리고 여타 다른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성장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최근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 특히 보험권과 투신권들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주가에 많이 좀 흔들 만한 요인인 금융투자 물량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관들 안에서도 수급 정리가 되어 있고, 또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역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LG화학에 대한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34만 9천 원의 가격대가 놓여져 있고 3%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은 여전히 LG화학에 대한 부분들은 가격적인 부분들이 지금 상황에서도 많이 좀 싸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충분하게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올해 들어서 10%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LG화학입니다. 이제 올해 실적에 성장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서 4분기 실적 부진은 덮어버린 현재 주가 흐름이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LG화학 몇 등급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우선 뭐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2등급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우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적으로 매물대 벽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 구간 내에서는 36만 원대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강하게 사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돌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한 40만 원대까지는 1차적인 가격대로 형성을 해놓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40만 원대를 뚫고 올라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매물대가 상당히 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40만 원 돌파 이후에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손절가는 31만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한 시세가 나오는 것은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을 포함한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연초 성장의 초입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2차 전지주들, 그 가운데서 LG화학 2등급 확인해봤고요. 현재가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2개월 예상 PER 23배 수준, 그리고 앞서 봤었던 더존비조는 40배 수준의 고평가를 받고 있는 시장에서 성장주로 인식되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